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관계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착각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강물처럼 흐릅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친 급류처럼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장수하려면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다거나, 인간관계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중요하다는 생각, 혹은 철학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등의 오해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위한 지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오해들을 풀어나가며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계를 어떻게 가꿔 나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물론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경험한 삶의 지혜이므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새로운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착각, 모든 것을 공유해야만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관계일수록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심지어 내 깊은 약점까지도 말이죠. 솔직함은 관계에서 중요한 미덕이지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친 솔직함이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판단이나 시선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때로는 불필요한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약점이나 불안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나를 조종하거나 나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나를 떠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당신만이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노출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내면에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약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아니 알지 못해도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입니다. 당신 스스로 그 약점을 마주하고 극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내 부족한 점을 친구들에게 다 털어놓았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나를 이용하려 들고 어떤 친구는 나를 무시하더라고. 나이가 드니 알겠더군. 진정한 친구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이들이라는 걸. 그리고 내 약점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렇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약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스스로 치유하고 다스려야 할 내면의 과제이지
타인에게 맡겨야 할 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스릴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약점과 불안을 숨김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정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약점은 나의 성장을 위한 씨앗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나만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듯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취약한 부분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를 무조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성찰하고 다듬어 나가야 할 영역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깊은 불안감을 친구에게 모두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는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감은 친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당신을 조종하거나 당신에게 실망하여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게 당신의 약점이 관계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가 드러내는 정보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약점이나 불안을 모두에게 노출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진정한 인연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외부로 표출하기보다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홀로 마주하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어떤 외부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단단해졌을 때 당신의 주변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 당신의 모든 성공과 재물을 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재물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이지만 그것을 너무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당신을 돈으로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성공이나 재물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기반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재물이나 타인의 인정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당신의 재물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조용히 내면의 만족으로 경험하고 재물은 지혜롭게 사용하여 당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성공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내면의 성장과 평화에 있습니다.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당신은 끝없는 경쟁과 피로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먼지가 날리듯 당신의 성공을 너무 드러내면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가 함께 날아들 것이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며
타인의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봅니다. 당신이 힘든 시련을 겪을 때 당신의 재물이 아니라 당신의 인품과 인간적인 매력이 당신 곁에 사람들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대신 겸손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당신이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의 재물과는 무관하게 형성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친구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재물이 아닌 당신의 인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인연입니다. 성공은 조용히 누리고 재물은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과시하기보다 나눔과 베풀매 기회로 삼는다면 더욱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의 가치는 내 안의 평화와 지혜에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 고대 현자들은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부와 명예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허상과 같은 것이며 진정한 가치는 변치 않는 내면의 덕과 지혜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룬 성취나 얻은 재물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겸손함을 넘어선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막고 당신의 곁에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남기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쓴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주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관계보다는 물질적 이익을 좇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보다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내면을 고독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누리고 그 재물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기여하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물질적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신뢰와 애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욱 단단하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재물이나 성공은 당신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만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인품, 당신의 가치관, 당신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진정으로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성공을 조용히 기념하고 재물은 지혜롭게 관리하며 무엇보다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의 곁에는 진정한 인연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각, 당신의 모든 꿈과 계획을 모두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꿈을 꾸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친한 사람에게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계획, 혹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의 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꿈이 너무 커서 상대방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고, 때로는 당신의 계획을 듣고 질투하거나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 꿈을 이미 이룬 듯한 착각에 빠져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씨앗과 같아서 아직 싹을 틔우기 전에는 외부의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너무 일찍 모든 것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시선이나 간섭,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단단해지고
구체화될 때까지는 조용히 품고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물화일체와 같은 개념을 통해 외부와 내부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꿈 또한 내면에서 충분히 성숙하고 단단해진 후에 비로소 세상에 드러낼 때 그 가치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의 내면에서 자라나야 하는 생명과 같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꿈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은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당신의 열정을 꺾거나 당신의 독창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한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배를 만들고 엔진을 점검해야 한다. 목적지를 떠벌리는 것은 불필요하다. 일단 항해를 시작한 후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꿈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에게 진심으로 조언과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당신의 내면 자산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품고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말로만 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꿈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과 계획을 너무 쉽게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불필요한 간섭과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 꿈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갈 거야.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한 결과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자기 성장과 몰입의 시간이며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은 고스란히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소중한 과정을 섣부르게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히 무르익을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맛이 온전하지 못하듯이 당신의 꿈도 충분한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꿈을 주변에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응원해 주겠지만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열정을 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시선이나 회의적인 조언은 당신의 동기를 꺾고 자신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꿈은 이러한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꿈이 충분히 강해지고 스스로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조용히 내면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당신의 꿈을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 스스로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오는 심리적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만족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실패했을 때의 비난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함정은 실제 행동을 방해하고 결국 꿈의 실현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꿈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보물 지도를 보여주지 않듯이 당신의 꿈에 대한 계획과 진행 상황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당신이 묵묵히 노력하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을 때 그 결과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신의 꿈과 노력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실현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가는 관계를 위해서는 3가지 착각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내면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는 오히려 병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인연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힘들 때는 억지로 밝은 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자기 이해는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현혹하고 교란하고 조작하려 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심리적 독립은 성인이 되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단단하고 지혜로울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아끼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야. 나를 지키는 지혜가 진정한 인연을 부를 거야. 이 세 가지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당신의 삶에 평생 이어질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관계란 결국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으며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오래 갈수록 사람은 말이 줄고 설명이 줄고 증명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침묵의 편안함입니다.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다툼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었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나를 지키지 못한 채 맺은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숨기지 못한 채 이어간 친밀함은 결국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기보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조용히 선을 지킵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떠나야 할 인연은 떠나게 두고 남아야 할 인연만 남아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신을 지킬수록 당신 곁에는 더 깊고 단단한 인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애쓰는 기술이 아니라 지켜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관계가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큰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